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한 데다 당직에서도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 지역 정치권의 새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수백억 원대 불탈법 시내버스 지원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구 시내버스 업계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의 국책사업인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비해서 한우의 황태자격인 시수소를 보호하기 위한 사육장이 영양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고 낮에는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습도도 꽤 높아서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 모두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밤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청송의 경우 100m의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안동의 경우 600m, 영천과 봉화의 가시거리도 1km 안팎으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지역 정치권이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경상도 지역을 상대적으로 홀대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의 당직 인선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조원진 의원이 유일하게 원내 수석 부대표에 선임됐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직 인선에서 영남권을 배제하겠다고 말해 지역 정치권이 발끈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원내 수석 부대표는 집권 여당의 협상 대표로 실무진에 불과해 당 지도부에서 지역 정치권이 사실상 배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후 당내에서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현안 추진에도 탄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이 대구 경북에 대한 이런 배려는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른데도 지역 정치권은 김무성 대표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이 이제 안배를 하시는 거라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안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좀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급하지 않을게요. 유승민 사퇴 이후 지역 정치권이 자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 대표 발언도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쪽 입장을 너무 이렇게 정면에 내세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구심점을 잃은 지역 정치권이 새를 결집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에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도청이 이전할 경우 기존의 청사와 터를 국가가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 이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는 터 매각 대금으로 도청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구시는 무상으로 터를 넘겨받아 도청 이전 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권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시도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5 하반기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 350억 원 융자 규모를 확정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업종은 대구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 유통업 등입니다.
융자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며 대구시 경제정책관실에서 직접 받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업계의 수백억 원대 재정지원금 불탈법 유용 문제가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버스업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밝혀서 대구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창은 의원은 시내버스 업계의 200여억 원의 재정지원금 유용과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대구시를 질타했습니다. 감사를 실시했으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 계획은 있습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하고 지원금을 결정한 만큼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 곳이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법률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 지침을 어기고 임기 제한도 없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지난 10년간 주도적 역할을 해와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구시가 행사했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절차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로 넘긴다는 거는 이거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준공영제 도입 후 7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안 했던 대구시. 수백억 원의 불탈법 유행에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내버스 업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가 확대 의장단에 제공하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9월부터 홈페이지에 의장과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등 모두 10명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제공되는 업무 추진비는 의장이 420만 원, 부의장이 210만 원 등입니다. 이처럼 시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기관 운영과 정책 추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 추진비를 대부분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로 쓴다는 지적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의회 가운데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대구를 비롯해서 세종시 등 모두 4곳뿐입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 시민이 부담해야 할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액은 1,6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2억 원이 늘어서 6.4%가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847억 원으로 전년도 7월분 재산세 1,650억 원에 비해 11.9%가 늘었습니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개별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개별 공시지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4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37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습니다. 포항의 국책사업인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함께 구축된 장비 활용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 공모로 시작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와 인증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3년 동안 국비 등 1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돼 그동안 구축된 장비의 가동률이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난항을 겪자 포항시 의회는 국책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구축된 장비가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포항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없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증을 통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인 포스텍은 인프라가 마련돼 실제로 검인증과 평가를 해야 하는 시점에 예산이 중단돼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각 제품별로 검인증하는, 그리고 검인증 센터라고 하기에는 그런 검인증 기관을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제품 부품을 시험 평가하면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서 부품 제품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인증기관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와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부나 산통부 같은 데 연구 과제로 응모도 하고 상용화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등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모여 정부의 예산 지원 촉구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최저임금 만원 쟁취 등을 내걸고 오늘 2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대구시 수성구 화성산업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오후 3시 대구지방노동청에 모여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황금내거리에서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2개 차로에서 행진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기계화 영농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농기계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내 농업인 61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과 실습포장에서 농기계 기초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에 대비해서 한우 황태자격인 씨수소를 보호하기 위한 사육장이 영양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150두가 넘는 우량 씨수소를 들여서 한우 종축 개량을 이끌 계획입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떡 벌어진 어깨, 체중만 800kg이 넘습니다. 우수한 한우 수소 중에서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후보 씨수소, 후대 송아지까지 유전 능력을 인정받아 보중 씨수소로 선발되면 몸값만 15억 가까이, 국내 암소의 98%가 이들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귀한 몸인 이 씨수소들을 수용하기 위한 전용 사육장이 영양에 세워졌습니다. 농림부가 위탁해 농협이 운영하는 한우 개량 사업소 영양사업장이 문을 연 겁니다. 우리 한우의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기에 아주 최적의 자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영양군 이반면 병옥리 13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한우 개량 사업소는 축산 발전기금 등 총 156억 원을 들여 우사와 정액 제조동 등 7개 시설로 지어졌습니다. 이곳 우사에 단계적으로 154마리의 국내 최고의 씨수소들이 사육하게 됩니다. 전북 무주 사업장의 폐소에 맞춰 오는 9월까지 120마리의 씨수소들이 영양으로 털을 옮겨 본서인 충남 서산보다도 많은 국내 최대 씨수소 사육장으로 거듭납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영양 축산이나 우리 경상북도 북부 전역의 축산업이 한우 종가로서의 어떤 새로운 발돋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한우 개량 사업소는 보중 씨수소까지 영양 사업장으로 옮겨 2017년에는 상시적 정액 생산에 나서는 등 영양을 종축 개량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소방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8명으로 구성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심정지 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의 119 신고에서 병원 이송까지 응급의료 이송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의료상담과 병원,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물놀이 익사사고와 같이 긴급한 사고 때 심폐소생술을 전혀 배우지 않은 신고자라 하더라도 119에 신고만 하면 119 구급대 출동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응급 처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구대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3살 A씨를 상대로 담당 경찰관이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앞에서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는데 지구대에 이미 동행된 뒤에도 계속 욕설과 협박을 해 김모 경위가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 난동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4일까지 대구의 근현대를 담은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소의 기억, 시간을 달려온 공감이란 주제로 일제강점기 이후 대구의 변화상을 담은 사진과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 또 대구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통계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30년 전의 한일극장 등 대구 시내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능금꽃 피는 고향 등 대구를 소재로 한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습도도 꽤 높아서 2명 중 1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도 오르고 자외선과 불쾌지수 모두 높을 것으로 보여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된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밤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에도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한낮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청도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되고요. 김천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의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한낮은 25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다시 태풍 난카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